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나설 때마다 말 한마디가 논란입니다. 이번엔 바로 이 발언이죠.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거세게 항의했고 외교부는 해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오히려 외교안보의 불안 요인이 돼버린 현 상황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결같이 낮은 자세로 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네, 다름 아닌 일본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 때부터 한일 관계 개선에 남다른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말과 행동이 계속되면서 누구를 위한 대일 외교냐, 그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5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98회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 일본 짝사랑 미스테리 편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망가져버린 참담한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다시 제대로 복구나 될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절망감마저 느꼈습니다. 아무리 무지하고 무능력하다지만 이건 뇌가 없는 수준인데요. 정권을 잡은 지 9개월 만에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MBC 스트레이트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그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말실수로 시작된 외교 참사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는데요. 특히 최근 이라는 적이라는 말을 내뱉고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며 이를 일파만파 키우고 있는 윤 대통령과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는 외교부의 모습, 또 이걸 덮겠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고 나선 국힘당의 한심한 작태까지 왜 거듭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를 짚었습니다. 무식을 넘어선 고집불통의 아집,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나무인의 작태까지, 이러다 보니 무결점 대통령을 만들어줘야만 하는 대통령실이 시종일관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또 스트레이트는 일본을 향한 윤 대통령의 저자세 굴욕 외교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배상 강행, 그랜드 바겐 주장, 계속되는 일본에 대한 일방적 구애에도 뒤통수를 맞는 상황까지 대체 대일 외교의 전략은 있는 건지 궁금하기까지 했는데요. 여기에 최고의 압권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 대사를 지낸 일본 전문가들이 출연해 현재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쓴소리를 쏟아낸 겁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대일 외교의 핵심인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빠졌다는 건데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리스크인 나라, 망가진 외교,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외교 참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간신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시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할 거다. 윤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이 발언의 여파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심 변호사는 지금 김기현 국힘당 당대표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5일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이 세 사람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들과 함께할 수 없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책사로 불려왔는데요. 최근에는 국힘당 대선 선거에서 김기현 후보 후원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는 이틀 전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날도 그는 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대선 전에 국힘당에 입당할지 말지 고민하다 입당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심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이나 유승민 계열의 분들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고 폄훼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안철수 후보 얘기도 꺼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중심으로 총선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의원이 총선을 주도해 당대표로 주도하겠다? 찬성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과는 당을 함께 할 수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말 대통령이 이런 생각으로 대선을 치른다면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썼는데요. 또 신당 창당 얘기는 적극적 해당 행위이고 당원들에 대한 협박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계 최하람 후보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요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윤 대통령의 의중인 거죠. 정말 보다 처음 봅니다. 이렇게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고 당대표까지 자신의 측근으로 세워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심평 변호사는 자신이 국힘당 예비경선에 컷오프되자 발작 수준의 욕설을 내뱉으며 국힘당을 탈당했는데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걸까요? 국가와 국민이 사라져버린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 이 모든 게 혹시 장기 집권을 위한 플랜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많은 것이 바뀌고 또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누군가의 엄마 아빠였던 유족들은 차가운 길 위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됐습니다. 단지 내 아이가 왜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지 알고 싶다는 유족들의 애절한 소망은 그러나 오늘도 메아리 없는 대답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 유족에게 온 세상은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도 정부도 또한 여당도 10월 29일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희생자 옆에 없었던 국가는 지금도 유족 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감추고 외면하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회복되고 진실 또한 결국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국가는 과연 그날 무엇을 했는지, 국가는 참혹한 아픔 앞에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이를 밝힐 책무는 우리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유족이 저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족 여러분,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 자리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꼭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12구 참사 발생 100일째인 5일 국회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이 대표는 그날 이후 유족에게 온 세상이 까만 잿빛이지만 대통령과 정부도 여당도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밝힐 책무가 정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틀 연속 12구 참사 추모제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12구 참사 100일 추모제에도 참석해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회 12구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국회 연구단체인 생명안전 포럼이 주관했는데요. 추모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의 추모 의례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추모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힘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심 어린 추모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가 국민을 대하는 진짜 모습인 거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